도로 위 사소한 시비로 인한 운전자들 간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비 행위, 그 실태를 파헤쳐 봅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발생한 싸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가 주차하려다가 천천히 가니까 약간 이게 정차했다가 다시 가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그 차가 중앙선을 이렇게 넘으면서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 욕을 하는 거예요. 사거리에다가 세우더니 저 사람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데 주행 중 시비가 붙은 상황에 상대방이 차를 세우더니 제보자를 향해 달려와 폭행을 가한 겁니다. 한분 안으로 제 멱살을 잡으면서 제 목을 이렇게 꺾었거든요. 옆에 그 아이디가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되게 이제 비참했습니다. 그게. 목에는 상대방이 남긴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는데요. 그날의 일은 상처뿐만 아니라 한동안 제보자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보 제가 애들 음악하지 말라고. 당황스러우니까 출발을 했는데 거기가 빨간불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대형차들이 이렇게 다니는 곳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대편에서 차량이 다녔으면 진짜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아찔했던 거예요. 또 다른 제보자 역시 도로 위에서 목숨을 위협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앞에 있었어요. 차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더니 발로 차면서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 제보자를 만나 그날의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그 차가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차 문을 열려면서 욕설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유리를 두드리고 제 사이드 미러를 양쪽 전부 다 접어버리고 와이퍼도 접어버려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주전을 불가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고속도로 한복판이다 보니까 양쪽에 거의 차들이 100km로 달리고 트럭도 막 달리고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2차, 3차 사고가 날까 무섭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대체 왜 제보자를 향해 위협을 가한 걸까? 끼어들기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후부터 상대방의 위협이 시작됐다는 건데요. 전 요금소를 향해 간 거고 하이패스가 없으니까 그 차도 이제 요금소를 갈랬는데 제가 먼저 진입했는데 그분은 또 제가 이제 배양터널에서 제가 일부러 그 차를 좀 막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길 제대로 갔고 차선도 제대로 지켰고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해 때문에 한참을 쫓아와 제보자에게 위협을 가한 상대방.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앞에 딱 세우고 차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와서 막 두들기고 발로 차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협박죄죠. 그리고 또 윈도우 브러쉬도 꺾어놓는데요. 사이드 미러도 막 이렇게 꺾어놓고 그 자체는 재무승계죄입니다. 뒤에서 오는 차들이 이 차 때문에 못 가잖아요. 고속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겁니다.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도로 위 시비. 차에서 내려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운전자부터 둔기를 들고 위협하는 운전자까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가 흥분돼 있기 때문에 내려서 맞대응하는 것은 그것은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고요. 피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도로 위 시비. 맞대응을 하는 것보다 상대를 피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현명한 대처라는 것 명심하세요. 앞서가던 화물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더니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1차로로 변경을 한 뒤 우회전을 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그러니까 화물차는 크니까 저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견차에 차에 매달고 50km 미만으로 천천히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 길입니다. 앞에 덤프차가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비상 깜빡이 켜자마자 우회전을 갑자기 해버리더라고요. 사고 난 뒤 전봇대 뒤에서 신호수가 나오더라고요. 우회전할 거라고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죠. 제보자의 차는 크게 파손돼 결국 폐차했다는데요.
덤프트럭이 2차로 가다가 1차로 빠지니까 아, 저 차가 저 앞에 가서 좌회전하려나? 그런 생각으로 2차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요. 저 깜빡이도 없이요. 저 비상등이네요. 근데 비상등 잘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가 많이 묻어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갑자기 아이고 여기 신호수가 있었는데 아, 저 신호수가 공사 현장으로 들어간 차들이 있을 때 차를 막아줬을 때는 딴 데를 쳐다보고 있었군요. 사고 나서 내려서 신호수한테 왜 신호를 여기서 하고 있냐. 저기 10m 떨어진 데서 해야지 제가 그걸 확인을 하지. 신호만 제대로 해줬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 자기가 할 말이 없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 제보자로서는 피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과실 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대편 보험사에서 70대 30으로 우리한테 30% 과실이 있다고 매긴 거예요. 이번 사고를 70대 30이라고요? 요 오른쪽 차로에서는 안 꺾어지니까 옆으로 크게 돌려고 나갔는데요. 이럴 때는 이 신호수가 저 전봇대 뒤에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나와서 진행해오는 차한테 잠깐 좀 멈춰주세요. 네, 잠깐만요. 그렇게 수신호를 해줬어야죠. 이번 사고 신호수가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죠. 저기 쑥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요거 한 칸이 8m인데요. 그거 2개가 안 되네요? 그럼 10m 조금 넘어요. 시속 50km로 달릴 때 승용차도 22m 정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견인차에 뒤에 차가 매달려 있죠? 어떻게 멈춥니까?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는 100배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방심은 금물. 안전운전 습관이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왕복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고 말았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던 기다란 물체와 충돌한 건데요. 어떻게 발생한 사고였을까요? 안 보이네요. 새벽 5시경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는 라이트도 켜져 있는 상태고 앞에 보면 뭔가 반짝이고 있었고 트레일러가 후진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받고 점점 가까워 오니까 그래서 얼른 빼주려고 진행을 하는 도중에 뭔가에 꽝 한 거예요. 바로 눈앞에 왔을 때까지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냥 쾅 하고 나서 H빔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트레일러에 적재돼 있던 H빔과 충돌한 건데요. 조금만 속도가 빨랐다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저 H빔이요. 내 눈보다 위에 있네요. 일반적으로 하향등은 바닥을 비추죠. 그리고 운전하면서 아래를 보지 위를 안 보잖아요. 경광등이 있긴 있는데 길 바깥에서 번쩍번쩍하면 저게 H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양쪽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은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경찰분이 얘기하시는 게 전방주시 태만이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더라고요. 교통조사관은 왜 못 받느냐? 근데 안 보이죠. 사고 난다면은 H빔 보이지만요. 그 당시에는 어둠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트레일러의 100% 가능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트레일러가 비상등 켜고 후진하고 있으면 거길 지날 때 조금 더 조심해서 주변을 잘 살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레일러 70, 제보자 30 또는 80대 20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시야가 어두울 때는 주변을 확인 또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